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7일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예상대로 편파적 인사를 했습니다.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의혹 수사를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말썽을 부리고 있는 그 수사팀의 지휘자들을 아주 우대를 하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특별대우 인사도 같이 했습니다.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서 이 수사를 지휘하는 데 관계됐던 사람들은 두 사람이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즉 채널A 사건 수사를 맡았던 이정현 1차장 검사, 신성식 3차장 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해서 각각 대검 공공수사부장, 반부패 강력부장에 임명됐는데, 글쎄요, 공공수사 반부패 수사를 지금식으로 하면은 억울한 사람만 많이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이 승진해가지고 대검 차장이 되었습니다.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승진 전보 인사를 했는데, 이번 인사를 앞두고 김명대 서울고검장,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 등은 이미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사장급 이상 공석은 11자리가 됐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고검장급 2명, 검사장급 6명을 승진시켜 신규 보임하고 18명을 전보 인사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27기 내지 28기 중 6명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채널A 사건 수사를 맡았던 이정현, 신성식 두 차장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을 했고, 이철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도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부임했습니다. 28기에서는 이종근 서울남부지검 1차장 검사가 승진해 대검 형사부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역대 4번째 여성 검사장도 나왔습니다. 고경순 서울서부지검 차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해가지고 대검 공판 송부부장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빅4로 꼽히는, 즉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대검 공공수사부장도 일부 바뀌었습니다. 이 지검장은 유임됐고,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심재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심 부장이 검찰국장에 임명되면서 3번 연속 전북 전주 출신 인사가 검찰국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검찰국장이었던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조남관 국장은 정주고 동문, 심 부장은 전주 동암고 출신입니다. 대검 주요 보직 부장도 대거 교체가 되었는데, 지난 1월 8일 이른바 대학살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고립이 되었는데, 이번에 더 고립이 될 것으로 언론은 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채널A 사건을 두고 윤 총장과 이견을 보였던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은 서울 동부지검장에 임명됐는데, 이 동부지검이 지금 추미애 장관의 아들 군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데, 과연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냐. 채널A 이른바 검언 유착 수사는 지금 수사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편파 수사를 하고 부실 수사를 해가지고 지금 오히려 검언 유착 수사를 해야 될 게 아니라 번언 유착 수사를 해야 되고, 검언 유착 조작 사건으로 지금 변질되고 있는데, 이 수사의 책임자들이 한 사람은 유임되고 두 사람은 승진됐다고 하니까 추미애 씨의 입장이 어떤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이 추미애 씨는 흔히 자살골을 터뜨리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드루킹
사건이 결국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 구속으로까지 비화되었는데, 그 사건도 발단은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가 드루킹을 고발하면서, 드루킹이 자기 편이란 걸 모르고 고발하면서 빚어졌고, 이번 채널 A 수사를 편파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을 고립시키기 위한 수사 지휘권 발동도 지금 완전히 헛발질이 되어 가지고 한동훈 검사장을 잡으려고 하다가 지금 자신이 덫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끌고 갈 수 있으려면은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요직에 배치를 해야 되니까 이번 인사도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 같고, 이미 이 정권 들어서 공정성은 사라졌습니다. 검찰 인사의 공정성은 사라지고 오로지 한때 이 정권의 공신이던 윤석열을 이제는 공적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이 여권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전형적인 토사구팽입니다. 토끼를 잡을 때는 사냥개가 필요한데, 토끼가 다 없어지면은 그때는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 이거죠. 이 경우에 토끼는 이른바 적폐 전 정권 사람들을 토끼라고 비유해서, 토끼 잡는 데는 윤석열 총장이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무리한 수사도 하고 자살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윤 총장을 검찰총장에 임명을 했더니 자기 편, 즉 조국을 물었다 해가지고, 더구나 조국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직결되는 이 울산시장 부정선거죠. 부정선거에 청와대 등 여러 사람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관련자 13명이 지금 기소되어 있는 이 사건을 검찰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인 윤석열 총장이 사냥개 신세가 돼 가지고 지금 삶아 먹을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언론의 지지를 받고 있고 여론의 지지 또한 강하고, 자기 대통령 후보로 3위까지 지금 올라 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윤 총장을 몰아내기가 힘드니까 그 수족을 잘라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마 여기에 대한 저항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윤석열 총장이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의미 있는 연설을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한다라고 하니까 이 정권에서 화들짝 놀랐습니다. 자신들을 지칭해서 공격한 것 아니냐. 그 참 이런 자백을 하는 수도 있네요. 자신들이 독재고 전체주의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 아닙니까? 왜 화를 냅니까?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정권이라고 해서 비판한 거 아니잖아요. 독재와 민주주의로 가정한 전체주의를 비판한다 하면은 보통 이거는 북한 노동당 정권을 비판하는 겁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해놓고 독재를 하지 않습니까? 전체주의를 하지 않습니까? 북한 노동당 정권을 비판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를 비판한다고 나왔으니까 문재인 정권의 속성이 북한 노동당 정권을 닮아가고 있다는 유력한 자백입니다. 그래서 연일 윤 총장을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임기는 아직 1년 남았습니다. 이 임기가 1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1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레임덕이 오고 하면은 자연히 검찰은 현 정권 부패 수사로 갑니다. 특히 대통령 측근들이 구속되는, 측근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구속되는 사례가 과거에 있었는데, 요걸 막기 위해서 추미애 법무장관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을 무력화시키려고 지금 어떻게 보면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권은유착 사건이 딱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권은유착 사건이 앞으로 국민들을 흥분시키고 이걸로 해서 지지율이 폭락하면은 그때는 윤석열 총장을 마음대로 손볼 수가 없게 되죠. 여론입니다.
여론이 결국은 윤 총장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론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론이 움직여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느냐. 전화하고 댓글 쓰고 그리고 집회하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 행동으로 나타나야 여론이 힘을 발휘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여론조사가 역사를 움직일 수는 없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윤석열 총장 대 추미애 장관의 이 시소 게임에서 지금 추미애 장관의 힘이 점점점 빠지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진실과 거짓의 대결에서 거짓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거짓 위에 정의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진실 위에 정의를 세워야 그 정의가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